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서드 임팩트로 멸망시키려는 사도들을 막고 인류 보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인류는 최초의 사도를 복제한 무기 에반게리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에반게리온은 영혼이 없는 텅 빈 육체처럼 가동이 안 됐고 에바를 가동시키기 위해 에바의 코어 실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카리 유이는 남편인 이카리 겐도와 아들 이카리 신지를 남긴 채 에바 초호기의 코어 속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가족의 구심점이었던 유이가 사라지자 겐도는 자신이 신지에게 악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해 당시 3살이었던 신지를 기차역에 버리고 갔습니다. 신지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11년간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채 기댈 곳 없이 자라 불안정한 성격으로 성장했고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5년 사도가 본격적으로 공격해오기 시작했고 유엔을 필두로 군사무기로 방어해보지만 제3사도 사키에를 막을 수 없었고 사도들의 침공을 막으려 조직한 네르프는 이카리 겐도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 겐도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겐도는 사도 대응 병기 에반게리온을 건조해 파일럿을 육성하고 있었지만 에반게리온은 파일럿과의 싱크로율을 통해 강한 힘을 낼 수 있었기에 코어에 들어있는 이카리 유이의 클론을 만들어 높은 싱크로율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싱크로율은 기대치에 못 미쳤기에 다음 대책으로 코어의 영혼과 가장 비슷한 영혼의 자녀를 에바 파일럿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겐도는 자신이 버렸던 신지를 네르프로 불러와 그동안의 상황 따위는 설명도 없이 초호기와의 싱크로율을 테스트했고 결과는 이전에는 없던 수치까지 올라가며 초호기와 일심동체가 되어 기체를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반게리온은 높은 싱크로율로 거대한 로봇을 내 몸처럼 조종할 수 있지만 전투 중 기체가 입는 피해가 파일럿에게 똑같은 고통으로 전달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겐도는 에바 파일럿이 겪을 극한의 고통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손으로 버리고 다시 주워온 아들에게 에반게리온에 타라고 강요했습니다. 단지 필요에 의해 불렀다는 겐도의 말은 신지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 신지에게 겐도는 에바를 안 탈 거면 돌아가라는 말을 하고 신지는 쓸모없는 자신을 자책하며 에바 탑승을 거부하자 이미 부상을 당한 아야나 미레이가 다시 에바에 타야 했고 반송장 같은 레이를 보자 신지는 어쩔 수 없이 에바에 다시 타게 됩니다. 에바에 탑승한 신지는 41%의 준수한 싱크로율을 보이며 출격하지만 제대로 된 훈련도 없이 에바 초호기에 탑승해 사도와의 전투에서 이길 리 없었고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초호기는 사키엘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맞아 에바의 팔이 부러지고 얼굴이 꿰뚫리며 파손 부위는 그대로 신지에게 고통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사키엘에게 패배가 확정되려는 순간 초호기 안에 이카리 유이가 자신의 아들인 신지를 지키기 위해 폭주하고 신지가 아닌 유이가 직접 초호기를 조종해 접근하고 사키엘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AT 필드를 펼치지만 초호기는 간단하게 찍고 들어가 제3사도 사키엘을 압도하자 사키엘이 자폭하며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네르프로 복귀한 신지는 엄청난 공을 세웠지만 겐도와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고 네르프의 작전 부장인 카츠라기 미사토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겐도와 신지를 보고 신지의 보호자를 자처하게 됩니다. 미사토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신지는 시끌시끌한 미사토와 대화하며 편안함을 느낍니다. 신지는 예비 파일럿 후보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충격으로 의기소침하고 누군가와 교류하는 걸 어려워하는 신지에게 친구가 생길 리 없었습니다. 제3사도 사키엘과의 전투에서 발생한 피해로 인해 여동생이 입원하게 된 스즈하라 토우지는 신지가 에바 파일럿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동생의 복수라며 신지를 폭행하고 아버지에게 강요받아 강제로 에바에 타고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인류 멸망이라는 사명감 같은 건 신지에게는 필요 없었기에 같은 반 동급생에게 미움받게 된 신지는 크게 위축되게 됩니다. 3주간의 훈련 후 제4사도 샴쉘이 공격해왔고 출동한 신지는 공포에 질려 샴쉘과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을 때 에바를 구경하겠다고 대피소에서 나온 토우지와 켄스케를 발견하고 본부에서 2명을 회수한 후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여기서 후퇴하면 토우즈의 여동생처럼 더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신지는 북부가 관통당하는 극한의 고통을 참아가며 샴쉘의 코어를 파괴해 처치하게 됩니다. 미사토는 명령을 위반한 신지와 대화하기 위해 호출했지만 온갖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타인에게 미움받는 에바 파일럿이 되고 싶지 않다는 신지에게 화를 내고 명령을 위반한 파일럿은 필요 없다며 때려치라 말해 신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반인이 되어 네르프를 떠나기 위해 기차역에 도착해
배웅하러 온 토우지와 만나 토우지의 사과와 위로는 신지에게 큰 위안이 됐고 기차역으로 찾아온 미사토와 재회하며 다시 네르프로 복귀하게 됩니다. 제5사도 라미엘이 나타나고 지상으로 출동한 초호기가 지상에 나타난 순간 공격해 신지를 바로 리타이어 시킨 라미엘이 굴착기로 네르프에 침입하려 합니다. 라미엘이 땅을 파는 동안 미사토가 초장거리 저격으로 라미엘을 처치하는 작전을 세우게 되고 도시의 모든 전력을 끌어모아 에바 전용 양전자포를 쏘지만 라미엘도 대응 사격하며 서로의 공격이 빗나가게 됩니다. 후속 공격을 준비하는 사이 라미엘의 준비가 더 빨리 끝나며 공격당하자 레이가 영호기로 방어해 신지를 지켜내는 사이 신지의 후속 공격으로 라미엘을 처치하게 됩니다. 신지는 라미엘의 공격으로 장갑까지 녹아내린 영호기로 달려가 가열되어 있던 플러그를 손으로 열어내며 레이가 무사한지 확인하고는 안심의 눈물을 흘리며 레이와 신지는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유엔에서 에바 2호기와 2호기 파일럿인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를 항공모함을 통해 수송했고 미사토와 신지가 마중 나가게 됩니다. 항공모함에 도착한 미사토와 신지는 과거 미사토와 연인이었던 카지와 아스카를 만나게 되고 제6사도 가기엘이 2호기를 노리고 공격해왔지만 2호기를 신지와 아스카가 함께 타고 항공모함을 지지대로 밟고 서서 가기엘과 싸우려 했지만 가기엘에 의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불리한 수중 전투가 계속되자 미사토의 아이디어로 바닷속에서 가기엘을 처치합니다. 그 사이 카지는 비행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와 겐도에게 제1사도 아담의 태아를 전달합니다. 네르프에 합류한 아스카는 신지와 레이가 있는 학교에 전학 오게 되고 미사토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제7사도 이스라펠과의 전투에서 아스카와 신지는 호흡이 맞지 않아 꼴사나운 패배를 하게 되어 유엔에서 폭탄을 퍼부어 파손된 이스라펠이 회복하는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 신지와 아스카가 팀플레이를 연습해 이스라펠을 처치하며 아스카는 일본에서의 첫 승리를 얻게 됩니다. 신지의 싱크로율이 빠르게 올라가며 계속되는 사도와의 전투에서 산달폰, 마트리엘, 사아퀴엘, 이로울, 레리엘을 물리치며 3명의 파일럿 아이들은 점점 서로가 편해지지만 신지가 아스카의 싱크로율을 넘어서면서 아스카는 신지에게 강한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네르프 내부에선 사도들의 무한동력 기관인 S2 기관을 연구하던 제2지부가 S2 기관을 에바 4호기에 넣으려다 반경 89km에 달하는 대폭발이 일어나 제2지부와 에바 4호기가 소멸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3호기는 네르프로 옮겨오고 3호기의 파일럿으로 선정된 토우지는 여러 감정을 느끼며 본인도 혼란한 가운데 3호기 파일럿의 정체를 레이와 아스카는 미리 알게 됐지만 새로운 에바 파일럿이 누구인지는 신지에게 말할 수 없었고 이야기하는 걸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 에바 3호기 가동날까지 미루게 됩니다. 토우지가 에바 3호기에 탑승해 기동 테스트를 하던 중 에바 3호기가 제13사도 바르디엘에 의해 융합되어 에바 3호기를 자신의 숙주로 삼아 조종했고 플러그 강제 사출을 시도했지만 점액질에 의해 플러그 사출이 실패했습니다. 에바 3호기를 사도라 명하고 공격 명령이 떨어지지만 토우지를 공격하기 망설이던 아스카와 레이가 순식간에 당하고 에바 3호기에 사람이 타고 있기에 신지는 3호기에 대한 공격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겐도가 초호기와 신지의 연결을 끊고 더미 플러그의 가동으로 초호기를 3호기와 강제로 전투시킵니다. 더미 플러그로 조종되는 초호기는 또 다시 짐승처럼 3호기를 찢기 시작했고 3호기의 플러그까지 뽑아 부순 후에야 멈췄습니다. 3호기에 타고 있던 토우지는 플러그가 부서질 때의 여파로 크게 다치게 됩니다. 3호기의 파일럿이 토우지라는 걸 알게 된 신지는 크게 분노하고 다시는 에바에 타지 않겠다며 네르프를 떠나려 하자 미사토가 설득해보려 하지만 신지는 단호하게 타지 않겠다 말하자 처음 보는 신지의 단호함에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하고 보내주게 됩니다. 열차를 타고 제3동경시를 떠나려던 순간 제14사도 제르엘이 나타나고 아스카가 막아서지만 순식간에 절단나고 초호기 조종을 시도하지만 거부당한 레이는 영호기를 타고 폭탄을 직접 사도에게 터뜨려 공격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스카와 레이가 당하는 걸 목격한 신지는 카지의 가스라이팅으로 초호기에 다시 타기로 마음먹습니다. 초호기를 타고 제르엘을 압도하던 신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에너지가 떨어지며 위기에 빠진 순간 싱크로율이 400%에 도달하며 초호기가 다시 폭주하고 제르엘을 순삭과 동시에 제르엘을 뜯어먹으며 자신의 장갑까지 뜯어버립니다. 사실 에바는 사도를 카피해서 만들었고 외부 장갑은 에바의 힘을 구속하던 구속구였기에 폭주한 초호기가 자신의 구속구를 뜯어낸 것입니다. 싱크로율 400%의 영향으로 신지는 초호기에 동화되었고 과거 신지의 어머니인 이카리 유이의 사고 때 시험 데이터를 분석해
마기 시스템의 보조로 내부에 녹아있는 신지를 원래대로 되돌리게 됩니다. 아스카는 제15사도 아라엘의 정신 공격을 받으며 애써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전부 떠올려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고, 겐도의 명령을 받은 레이가 터미널 도그마에 있던 롱기누스의 창을 뽑아 아라엘을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스카의 싱크로율은 계속 떨어지고 제16사도 아르미사엘과의 전투에서 아르미사엘이 레이와 융합하려 하자 레이를 지원하려 아스카를 출동시키지만 싱크로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에바를 움직이지도 못하며 아스카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어 신지가 출동하지만 초호기까지 융합될 위기에서 신지를 구하기 위해 레이는 아르미사엘과 완전히 융합 후 자폭하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레이는 살아있었고 자신이 세 번째라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일로 머리가 복잡할 때 신지는 나기사 카오루를 만나게 됩니다. 신지는 새로운 에바의 파일럿 카오루와 함께하며 편안함을 느꼈고 짧은 시간 동안 누구보다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오루는 제레가 보내온 제17 사도 타브리스였고 아담의 육체가 있는 터미널 도그마에 침입해 아담의 혼을 카오루에게 흡수시키려 했습니다. 신지는 누구에게도 열지 않았던 마음을 카오루에게 열게 되지만 카오루의 정체를 알게 된 신지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카오루는 사도이지만 신지를 진심으로 아꼈기에 신지에게 자신을 죽이고 인류를 구하라고 말하고, 결국 신지는 자신의 손으로 카오루를 죽이게 되고, 정신적 충격이 컸던 신지는 살아갈 의지를 잃게 됩니다. 인간 중에서 엄청난 부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레라는 집단은 모든 인간의 영혼을 합쳐 신에 필적하는 존재가 된다는 인류 보완 계획을 세우게 되고, 다른 사도들을 모두 죽여버린 지금 제레는 인류 보완 계획을 수행하려 하지만 초호기 속에 갇힌 유이와 만나기 위해 겐도는 제레의 명령을 거부했고, 제레는 네르프를 점거하기 위해 전략 자위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네르프의 직원들이 학살당하는 와중 아스카를 2호기에 태워 밖으로 이동시키고 살아갈 의지를 잃은 신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전략 자위대에게 발견되어 위기의 순간 미사토가 자위대원을 제압하고 신지를 구출하지만 과정에서 미사토는 총에 맞게 됩니다. 한편 지상에 있던 2호기는 전략 자위대의 공격을 받게 되며 아스카는 공포에 떨지만 2호기에 잠들어 있던 아스카의 어머니가 깨어나 아스카와의 싱크로율을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2호기가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과 어머니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며 자신감을 회복한 아스카가 전략 자위대를 박살내기 시작하자 제레는 양산형 에반게리온 9기를 투입하게 됩니다. 수천 장의 장갑과 AT 필드로 무장한 2호기를 전략 자위대의 무기로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수송기를 통해 투하된 양산형들이 물량으로 공격하지만 아스카와의 싱크로율이 최고조에 달한 2호기를 상대로는 역부족이었고, 엄빌리컬 케이블이 빠져 5분간의 가동 시간이 남은 상태로 9개의 양산형들을 하나하나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양산형 에반게리온들을 거의 다 처리하고 마지막 한 녀석의 코어를 부셔 죽이려는 순간 뒤에서 파괴했다고 생각한 한 기가 쌍날 대검을 던졌고, 아스카는 AT 필드를 전개해 대검을 막지만 롱기누스의 창의 복제품이었던 대검이 AT 필드를 관통하고 2호기의 머리까지 꿰뚫게 됩니다. 동시에 기동 시간이 끝나 더 이상 2호기는 움직일 수 없었고, 죽은 것처럼 보인 양산형들은 S2 기관이 파괴되지 않아 하나둘 다시 일어나 정지된 2호기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2호기의 몸을 마구 파헤쳐가며 뜯어먹고 마지막엔 복제 롱기누스 창으로 2호기를 꿰뚫으며 마무리합니다. 미사토에 의해 초호기에 탑승하게 된 신지는 지상으로 나오게 됐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아스카의 처참한 모습이었고, 이 모습을 본 신지가 정신 붕괴를 일으키며 초호기를 각성시키지만 진짜 롱기누스의 창이 날아들어 정지되자 양산형들은 초호기의 날개를 물고 하늘로 날아가 서드 임팩트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높은 고도로 올라가자 정지된 초호기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 양산형들이 진을 펼쳐 클리포트의 나무를 형성합니다. 겐도는 유이를 만나기 위해 모든 인류를 초호기에 흡수시키는 자신만의 인류 보완 계획을 실행하려 터미널 도그마로 내려가 자신의 손에 이식한 아담과 레이를 융합하려 했지만 오히려 레이가 겐도의 아담과 릴리스까지 흡수하고 지상으로 올라오자 양산형들의 날개에서 4개의 눈이 개안하며 자신들의 코어에 각자 롱기누스의 창을 스스로의 가슴에 꽂아 넣어 서드 임팩트를 실행합니다.
아담과 릴리스를 흡수해 서드 임팩트를 컨트롤하게 된 레이가 신지에게 선택권을 주고 모두가 지금처럼 하나가 되어 자신과 타인의 경계가 없는 삶을 살 것인지 다시 예전처럼 살 것인지를 묻자 신지는 원래 세상을 선택해 에반게리온에 탑승해 있던 신지와 아스카가 가장 먼저 복원되고 현실감이 없던 신지는 아스카의 목을 조르며 아스카의 반응을 보고 현실감을 느끼며 안도하게 됩니다. 気持ち悪い。 끝.